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 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3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날씨와 우리 생활의 1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 중에서 첫 번째 구름과 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름과 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날씨와 우리 생활 그 두 번째 단원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이냐면 53쪽 53쪽입니다. 잡히셨나요? 네. 생각 열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높은 산 정상에 큰 프로펠러를 단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대형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인 바람은 더운 여름에 상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태풍과 같이 센 바람은 여러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의 이동 일어나는 까닭과 공기 덩어리에 의해 날씨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네, 우리 그 밑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큰 프로펠러가 달린 기둥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돌아가죠. 근데 바람이 안 불 때는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바람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다 많이 설치를 해야 얘가 많이 돌아가서 발전기가 생기겠죠. 전기 같은 게. 그래서 발전소예요. 풍력발전.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발전이죠. 그 밑에 학습 목표 볼까요? 바람이 부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바람이 왜 어떻게 부는지 왜.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종류와 성질을 알고 태풍과 황사에 대해 안다. 이런 학습 목표 가지고 오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54쪽. 기압과 바람은 무엇일까요? 했어요. 기압과 바람. 기압은 뭐고 또 텔레비전에 이제 날씨 뉴스 끝나고 날씨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기상캐스터가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텔레비전에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여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일기예보 하면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죠? 그리고 바다 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날씨가 뭐 바람이 분다든가 바다가 파도가 많이 친다든가 이런 이제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다. 그래서 기압이라든가 기압이 나오네요. 기압 이렇게 나옵니다. 기압이. 그래서 기압이 뭔가 기압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 높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높아져요. 기압이 이쪽으로 가면 높아져요. 그 대신 공기가 이렇게 빨간 표시로 공기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로 공기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기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게 여기는 산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는 평지고 그렇죠? 산이죠. 산에 올라갈수록 기압은 요만큼이에요. 파란색이 기압이라고 했죠. 여기는 땅에서는 이렇게 높이 기압이 이렇게 높은데 이 산에서는 기압이 요거밖에 안 돼요. 낮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숨쉬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고산에 가면 많이 우리는 여기서 막 뛰고 뭐 운동하고 그래도
그냥 잠깐 숨만 헐떡헐떡 하면 되는데 거기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엄청 차서 힘들어요. 예,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요. 공기가 요만큼이에요. 공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기압이 이렇게 낮아요. 기압이 낮아요. 여기 평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기가 이만큼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갛게. 그러니까 기압도 이렇게 높아집니다. 네, 그런 원리예요. 네, 그다음 이제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은 온통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네, 눈으로 우리는 보거나 만져지진 않아요. 공기라는 게.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공기는 무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공기는 무게가 있어서 자꾸 땅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렇죠? 땅을 누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땅을 누르는데 이때 공기, 즉 대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한다. 네, 여기에서 줄을 쳐놔야겠죠. 네. 공기는 무게가 있어서 땅을 누르는 데부터 공기, 즉 대기가 누르는 힘, 이 누르는 힘을요,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공기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무거우면 자꾸 밑으로 떨어지죠. 우리도 같은 봉지 안에 봉지나 병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어요. 견과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견과류 이렇게 병에 담아서 왜 선물 세트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무거운 견과류는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무거운 거, 막 아몬드라든가 좀 무게가 나가는 것들, 건포도라든가 이런 게 좀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거, 땅콩 같은 거, 그리고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이 위에 있고 자꾸 저기 한 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있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누르는데 그 누르는 힘을 갖다 우리는 기압이라고 한다. 여기 밑줄 쳐 놓으셔요. 네. 기압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면 풍선 같은 게 막 있는데 이게 공기방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기예요. 네, 오른쪽은 이제 조금 따뜻한 계통의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기예요. 근데 왼쪽이 많을까요? 오른쪽이 많을까요? 네, 그죠. 왼쪽이 공기가 많죠? 푸른 계통. 네. 그런데 푸른 계통은 조금 기온이 낮아요.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푸르스름한 푸른 계통으로 이제 색깔을 표시했어요. 같은 공기라도. 그리고 오른쪽은 따뜻해요.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공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동그라미 안에 보냐, 큰 공기 안에 여기 보시면 왼쪽 거는 고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아주 방실방실 웃는 그 공기 안에 저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는요, 고기압을 말하고요. 저는 저기압을 말합니다. 그럼 고기압은 어디에서 고기압이 많이 있을까요? 날씨가 좀 추운데, 기온이 낮은데, 그쵸? 파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예. 그리고 공기가 많아요. 같은 이런 이제 면적이라 할지라도 고기압은 여기 있어요. 공기가 많음. 네, 공기가 많음. 또 그런데 저기압으로 오면 같은 면적에 공기가 적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가 적다, 공기가 많다. 이거고요. 공기가 많을 때는 고기압이다. 공기가 적을 때는 저기압이다. 기온은요. 기온은 고기압일 때는 기온이 낮아요. 낮아서 추워요. 저기압일 때는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따뜻해요. 따뜻하거나 더워요. 그래서 우리 추울 때는 뭐 산소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조금 더울 때 사우나 같은 거 들어가면 엄청 좀 공기가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하죠. 그래서 숨이 차죠. 금방. 그래서 저기 기온도 너무 높고 하니까 더 숨이 차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이고요. 그래서 저혈압이나 비 내리는 사람들은 사우나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죠.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주의사항에.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이게 바로 여기 고기압에서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중간에 갈색, 이렇게 화살표 갈색으로,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있죠? 그래서 요쪽에 있던 공기가 요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동하는 그 자체를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기압과 바람을 동시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 밑에를 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림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이 부는 원리,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바람이 부는 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바람이 부는 원리가 바로 우리 그림처럼 고기압, 공기가 많은 데서 공기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저기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또 설명으로도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상태라고 한다. 고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많아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적어 주변에 공기가 빨려 들어온다. 네, 고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많으니까 주변으로 공기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빠져나가요. 그런데 저기압은 공기가 모자라다 그랬잖아요.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꾸만 밖에 있는 공기를,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마지막 줄 볼게요. 마지막 줄 내려갈게요. 이렇게 찾으셨나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람이다. 예, 바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서로, 공기가 많은 곳에서는 공기를 자꾸 주변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또 공기가 없는 데서는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아무래도 없는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마지막 줄을 한번 쫙 쳐놓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또 가시게요. 제 오른쪽 55쪽이 되겠습니다. 자, 기단은 무엇이고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랬어요. 자, 기단. 무슨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날씨날 탈 때. 자,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공기 덩어리 중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공기가 많이 있다 그랬죠. 공기죠. 공기 덩어리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 머문 지역의 영향을 받아 온도와 습도가 비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 있어요. 많이 이렇게 모이면. 그런데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어요. 오랫동안 머문 지역의 영향을 받아 온도나 습도가 비슷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공기 덩어리, 이것을 우리는 기단이라고 한다. 이것을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해요. 이거 한 군데 오래 있어야 돼. 한 지역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 이름이. 오츠크해 기단, 양쯔강 기단, 중국에 있는 거죠. 북태평양 기단, 이런 식으로 기단이, 여기는 이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이 공기 덩어리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린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단이 이동하게 되면, 네, 이렇게 뭉쳐있던 덩어리들이, 예, 한번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그 이동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지역을 아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지역에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까지. 이러한 기단이부터 줄을 치셔서 이동하게 되면 지나가는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거죠.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뭐 이제 바람을 몰고 오겠죠, 얘네들이. 그러면 추워지겠죠. 그리고 태풍이 불겠죠. 이런 이제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부터요. 바다 위에서, 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습하고, 네, 아무래도 바다를 낀 지역에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이제 습하고는 뭐야? 습기가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바다 위에서, 바다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겠죠. 그리고 대륙 위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건조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한편 우리나라보다 북쪽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위쪽에, 북쪽이죠, 북쪽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아무래도 차겠죠. 차고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따뜻하다. 네. 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밑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볼게요. 이 설명을 이제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한 화면에 다 안 나오는데요. 위쪽에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네, 좀 가운데에 동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동해 가운데, 정가운데, 이 지도의 정가운데에 보시면 여기 동해 이렇게 써 있죠? 동해 이렇게. 네. 여기가 바다죠. 여기 요 파란 하늘색은 바다를 나타내요. 이런데 다 바다예요. 바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진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네, 요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옆에 동해가 있고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네. 이제 그러면 위로 조금 가볼게요. 윗부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쯤에 있으니까, 그쵸? 이쯤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기단, 아래에 있는 기단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나라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갔더니 왼쪽에 뭐가 있나요? 네, 그렇죠. 시베리아 기단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그 밑에 어때요? 한랭, 건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한랭은 뭐냐면 아주 춥다는 소리예요. 냉랭하다 그러죠. 한은 추울 한이고요. 냉도 아주 얼음 냉자죠. 춥고 뭐 언제 얼음이 올 정도예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건조하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여기는요, 이름이 오호츠크해 기단이고요. 일본 쪽에 있죠. 얘는 시베리아, 러시아 쪽에 있고요. 저온은 뭐예요?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네, 그 온도가 낮다는 건 춥다는 거죠. 시베리아 기단보다는 좀 덜하지만 얘는 제일 위에 있어서 아주 그냥 꽁꽁 얼 정도고, 얘는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춥다 그래요. 그리고 다습은 뭐냐면 습기가 많을 다자예요. 그래서 습기가 많고요, 온도가 낮습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은요. 자, 이게 두 개 다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네, 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북쪽이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차갑고 춥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습한 경우가 많아요. 바다 위에서 되는 건. 오호츠크해 기단은 바다 위죠. 오호츠크해니까. 해는 바다 해자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기단이에요. 그래서 습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위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기단 두 개 봤고요.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기단, 우리나라 중심으로 요 아래에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기단도 두 개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자, 왼쪽 먼저 볼게요. 왼쪽은 양쯔강 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쯔강 기단. 특징이 어떠냐면 온난합니다. 온나는 것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 네, 그리고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땅에서 이제 형성된 기단이기 때문에, 네, 온난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양쯔강은 중국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뭐 필리핀 뭐 이쪽에 있는, 아니 저기 있는 바닷가 섬 쪽에 있는 기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여기는요 또 엄청 고온이에요. 덥습니다. 엄청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태평양이니까 바다잖아요. 바다라서 아주 습기가 많습니다. 다습이에요. 그래서 고온 다습. 네. 온도는 높고 습기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을 해서 4개의 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거의 그림은 설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이라는 표였어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 예,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것은 춥고 냉랭하고 기온도 낮고 습도 건조하고 육지에서 시베리아 쪽은 오츠크해 바다 위에서 형성된 기단은 습기가 많고 네, 그렇게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밑에 볼게요.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크게 4개이다. 그렇죠? 4개. 크게 잔잔한 것도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4개이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조금 더 내려갈게요. 네. 네, 겨울에는 어때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요 따뜻하고 건조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고 초여름에는 차고 습한 오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계절별로 영향을 받는 기단이 틀리죠. 예, 그래서 계절별로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에 따라 날씨가 달라진다. 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줄을 좀 쳐놓으시면 네, 특징을 알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의 계절에 영향을 끼치는 거. 이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춥고 더 덥고 뭐 바람 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날씨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그 다음 장 56쪽으로 가겠습니다. 태풍과 황사. 태풍과 황사는 우리가 조금 이제 낯이 많이 익죠.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기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가끔가다 뉴스에서나 듣지 우리가 많이 듣지는 않죠. 네, 태풍은 뭐 매년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황사도 그냥 뭐 매년 오죠. 네. 자, 태풍과 황사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지도는 이제 태풍에게 여기 태풍이 오는 태풍이 나타내는 이렇게 그림이에요. 여기 회오리처럼 이렇게 바다 쪽에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으면 지도에 태풍의 영향권이 있나 이런 저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요 태풍 링링 예상 경로라고 돼 있네요. 예, 예상 경로 태풍에는 이름이 있죠. 다 주로 여자 이름이에요. 네, 여자 이름으로 붙이기로 했대요. 여기 태풍 무슨 이렇게 회가 있어요. 협회가 그런 데서 연구하는 이제 협회가 있겠죠. 네, 그런 데서 태풍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태풍이 오면 뭐라고 짓는다, 루나로 짓는다, 뭐 링링으로 짓는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정해진 대로 이제 태풍이 오면 바로 그 이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이름을 딱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예상 경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태풍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을 품은 거대한 구름덩어리이다. 네, 여기다가 태풍이란 많은 양의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을 품은 거대한 구름덩어리이다. 네, 아주 그냥 종합 세트죠.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을 품은 아주 구름덩어리래요. 주로 초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일본 남쪽의 더운 바다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동남아 쪽으로 이동해 온다. 주로 언제 나온대요? 초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어디에서요? 일본 남쪽. 더운 바다.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주로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강력한 태풍은 많은 비와 바람 등으로
농작물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태풍 한번 왔다 가면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다 쓸고 가죠. 그래서 그냥 뭐 물난리도 나고 뭐 바람 때문에 건물들도 막 망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네, 완전히 뭐 보이지가 않네요. 뿌얘가지고 그리고 또 예, 붉은 계통이네요. 또 이렇게 그래서 황사가 많은 날에 도시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빌딩들이 있는데 잘 형체도 구분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아주 붉은 계통이에요. 황사는 이제 노란색이에요. 그쵸? 그래서 노루황, 노란 황색이 있죠. 그래서 우리 황금은 노란 금, 센 노란 금을 우리는 황금 이러죠. 황은 이제 노란색인데, 먼지 색깔이 그렇잖아요. 흙 색깔이. 예, 거기서 발생된 그런 이제 먼지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색깔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황사는 주로 언제 나온대요? 3, 4월에. 그래서 3, 4월에 중국 땅이 건조할 때, 중국에서 오는 거죠. 중국 땅이 건조할 때 사막이나 황토지대에 있는 흙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다 줄을 쳐 놓으셔야 되겠네. 네, 황사는부터 3, 4월에 주로 이제 봄에 많이, 그리고 건조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먼지가. 네, 여기 중국에는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사막지대에서, 네, 그리고 황토 거기에서 이제 건조하니까 얘네들이 일어나죠. 막 들고 일어나요. 습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일어날 일이 없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바람 타고 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황사가부터. 네, 황사가 심하면, 네. 황사가 심하면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한대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사진처럼 흙먼지가 태양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황사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나쁜 물질도 섞여 있고 먼지 자체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황사가 있을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네, 황사 있을 때는 바깥 출입을 줄이고, 네, 마스크를 꼭 쓰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쓰고, 황사 때문에 우리는 예전부터 썼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자, 오늘 날씨와 우리 생활 그 중에서도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